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생활과 과학 세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질병의 우리 인류가 겪어왔던 질병의 역사에 대해서 학습을 했다면은 오늘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서 아마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카톡을 보냈을 거예요. 과제를 꼭 시간 내에 지켜서 제출을 해주기를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나중에 계약해서 너네 과제한 거 가지고 선생님이 또 이제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는 식으로 수행평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제가 없으면 수행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시간 내에 수행평가를 잘 제출을 좀 해주세요. 오케이, 그럼 바로 한번 수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제공한 학습 프린트가 있어요. 그 프린트를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교과서는 14페이지를 펴면 좋을 것 같아요. 14페이지 교과서 처음 부분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질병은 어떻게 진단을 할 것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배웠는데, 비감염성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 아니고 고혈압이나 당뇨, 유전병 같이 병원체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질병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발현 기간이 길어서 만성 질병이 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이자와 간이에요. 이자와 간인데, 정상인의 경우에 혈당은 이자에서 생산되며 두 가지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인슐린과 한번 적어 볼게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호르몬에 의해서 이 친구들이 우리 몸속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만약에 우리 몸속에 혈당이 좀 떨어진 상태가 됐어요. 저혈당의 상태야. 우리 몸속에 당이 충분하지 않아. 그러면은 저혈당의 상태에서는 이 글루카곤이요, 우리 몸속에 혈액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글루카곤이 이렇게 하지 말고 저혈당일 때는 글루카곤이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바꿔줍니다. 열심히 포도당으로 바꿔줘서 이 포도당을 우리 몸속에 축적을 시켜줌으로써 당 성분을 높여줘요. 저혈당일 때는. 그 다음에 고혈당일 때는 반대로요. 고혈당인 경우 우리 몸이 굉장히 혈당이 높을 때, 고혈당일 때는 이 인슐린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반대의 작용이야. 이 인슐린 혈당이 몸속에 포도당이 많으니까 당뇨란 말이야. 당뇨병이야. 당이 많으니까 이 당 성분을 또 글리코겐으로 바꿔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되게 중요한데, 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이러한 작용에 의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이 혈당이 적정량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몸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몸은요, 항상성이라고 해서 가장 우리가 건강하고 몸속의 영양분이 적정 상태에 머무를 수 있게끔 이렇게 항상성의 기능을 항상 해요. 이게 이제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우리 몸속의 세포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성을 지키기 위해서 저혈당 혹은 고혈당일 때 이 글루카곤과 인슐린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 몸이 건강한 상태로 적정한 호르몬의 양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 그림은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시험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몸속에 어떤 비감염성 질병이 시작이 되면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기관들이 열심히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감염성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 있잖아. 흡연, 그리고 흡연으로 인한 폐암, 음주도 마찬가지겠죠. 흡연과 음주 되게 안 좋아요. 여러분들도 얼른 다
끊으세요. 몸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짜게 먹는 식사도 굉장히 몸에 안 좋아요. 어떤 필요 이상의 불필요한 많은 양의 나트륨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몸을 혈압을 굉장히 높인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아요. 짜게 먹는 거. 여러분들 많이 짜고 맵게 먹잖아. 이런 것들이 다 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병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활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생활 방식을 좀 더 건강하게, 그리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개선을 해주고 운동을 열심히 함으로써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병에 대한 어떤 걸 높일 수 있다. 저항력이라고 하는 걸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세 줄의 문장은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우리 몸이 질병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방법에 속해요. 이거는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 멘트.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건강해야 돼. 건강이 최고예요. 그 다음에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진짜 뭐 건강하게 살려고 했는데 아플 수 있잖아. 사람이니까. 아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아파. 그러면 병원을 찾아가겠죠. 병원에 가서 어떤 것을 받을까요?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문진이라고 해서 의사가 환자에게 그러니까 의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환자의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환자의 질병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문진이고요. 이제 병원에 가면 우리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언제부터 어떻게 아팠고 어떤 증상이 있고 어디가 제일 아프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은 의사 선생님이 전문가적인 소견을 통해서 그 질병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촉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촉진은요, 단순히 대화가 아니라 촉각할 때 촉이란 말이야. 이 환자의 몸을 직접 의사가 만지면서 어디가 어떻게 부었는지, 어디가 어떻게 다쳤는지, 어떻게 찢겼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파악을 하는 거를 촉진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질병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진단 방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최첨단 시대에 맞는 그런 진단 장비를 사용하는 방식이 또 있대요. 여러 가지 장비가 최고지. 장비를 사용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요거는 뭘까요? 청진기네, 그지? 청진기 어디에 쓰입니까? 네. 심장박동 소리나 호흡 소리 같은 걸 들으면서 우리 몸의 상태를 알아내는 장치가 청진기가 되겠죠. 의사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제일 첫 번째 장비가 바로 이 청진기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카메라가 설치된 굉장히 가늘고 긴 관을 몸속에 삽입해서요, 우리가 겉으로 볼 수 없는 내부를 관찰하는 장치거든요. 이거는 뭘까요? 내시경이에요. 내시경. 여러분들은 아직 이 내시경을 실제로 해보지 않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은 최근에 대장 내시경을 받았었어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우리의 몸속에 가느다란 관이 삽입되어서요, 막 이렇게 그 속에 용종 같은 게 있으면, 용종이라고 하는 건 암의 전 단계거든. 용종이 있으면 그걸 제거하기도 하고,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괴롭고 좀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프지 않는 게 최고다는 생각을 또 최근에 하게 되었거든요. 아무튼 이런 청진기나 내시경 같은 장치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질병을 파악하는 그런 방식을 좀 쓰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우리 병원에 가서 한 번씩은 해봤을 수 있어요. 팔에 감는 거야. 팔에 감아서 일반적으로 혈압계지, 그치? 혈액의 압력을 측정을 해요. 혈액의 압력을 측정해서 일반적으로 팔의 그 동맥을 측정하는 거예요. 동맥을. 이 정상 범주 내의 혈압인지를 검사하는 장치가 바로 혈압계가 되겠습니다. 혈압계라고 하는 장치가 또 있고요. 이 혈압기를 통해서 우리 몸이 정상 혈압의 상태인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정상 혈압 상태가 어떤 범주에 속하냐면, 수축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심장이 쭉 수축해서 굉장히 압력이 가장 높은 상태고요. 이완기는 심장이 수축을 반대로 이완을 하면서 압력이 낮은 상태인데,
이 두 가지가 전부 수축기에는 정상 상태가 120 미만이에요. 이제 120이 넘어가면 고혈압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완기에는 80 미만이야. 80이 넘어가면 또 고혈압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0 미만, 수축기에 120 미만, 이완기에 80 미만인 상태가 정상 상태에 속한다라는 걸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것도 마냥 120 미만이면 다 괜찮은 게 아니고 수축기에는 그래도 90보다는 많아야 돼요. 그리고 이완기에는 60보다 많아야 돼요. 너무 낮으면 또 그건 완전 저혈압이란 말이야. 그래서 수축기에는 90에서 120 사이, 이완기에는 60에서 80 사이 정도가 정상 혈압에 속한다 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해두세요. 네, 그래서 이 혈압이다 라고 하는 거는 혈관 속을 흐르는 혈액의 압력을 혈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제 조금 더 첨단의 그런 장비들이 나올 텐데, 첫 번째는 CT예요, CT. CT라고 하는 거, 이제 컴퓨터 토모그래피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 컴퓨터를 이용한 단층 촬영이 되겠습니다. CT 촬영이라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인체의 특정한 단면을 주위를 이 장치가, 동그란 장치가 돌면서 어떤 걸 쏘냐면, X선을 쏩니다. X선을 쏘면서, 이 X선이 반사가 되는 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런 조직의 단면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장치예요. CT 촬영이라고 해서 여기는 지금 보니까 사람의 이제 그 가슴팍에 있는 좀 심장이 보이죠? 심장을 촬영을 한 건데 여기 이제 심장 주위에 어떤 부분에 이제 어떤 불필요한 것들이 생겼는지를 검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뇌 사진이지. 뇌 사진도 역시 CT 촬영을 통해서 그 안에 지금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X선을 사용한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보니까 두 번째는 MRI입니다. MRI라고 하는 거는 이제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 공명 영상 장치의 약자입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듯이요. 마그네틱, 강력한 자기장이 들어가요. 굉장히 강력한 자기장과 주파수가 높은 주파수의 팔을 쏘면서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에서 이 원자들을 진동을 시켜. 그럼 그 원자가 진동하면서 발생하는 신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신호를 우리가 원하는 그림으로 그려내는 것이 바로 MRI, 자기 공명 영상 장치가 되겠습니다. 강력한 자기장을 사용한다는 거. 아까와는 다르게 요거는 몸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감쌌다면 그림에서 보이지만 훨씬 더 거대하지, CT 촬영보다. 여기 이제 실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 MRI고 스캔 이미지가 되겠고요. 오른쪽이 CT가 되겠는데 우리가 딱 봤을 때 느껴지겠지만 어떤 게 더 선명합니까? 네, MRI가 CT보다는 훨씬 더 선명한 고화질의 그런 영상을 송출할 수가 있거든요. 잠깐만 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CT랑 MRI의 차이점을 좀 비교 한번 해볼게요. CT, 컴퓨터 토모그래피와 Magnetic Resonance Imaging 그거 한번 비교해볼게요. 대충 이제 거기에 빈칸이 프린트에 좀 빈칸이 있는 부분에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CT와 MRI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은 시간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CT는 굉장히 금방 끝나요. 2, 3분이면은 촬영 끝납니다. 근데 MRI는 CT보다는 훨씬 더 긴 시간이에요. 한 20분에서 25분, 3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차이에도 느껴지겠지만 어떤 것이 훨씬 고화질일까? CT보다는 훨씬 더 고화질, 깨끗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상대적으로 저화질인 거예요. MRI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CT 같은 거는 어떤 걸 촬영하냐면 이게 두근두근 뛰는 근육, 움직이는 근육 같은 거 촬영하기 좋아요. 좀 화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근데 MRI는 그 이상 훨씬 더 선명한 고화질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곳곳의 여러 가지 이상 징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을 하고요.
CT는 아까 X선을 이용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CT는 X선을 이용하다 보니까 X선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강력한 그런 전자기파거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조금 해로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위험하냐면 몸속에 태아를 품고 있는 임산부와 같은 사람들은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용 안 됨. 그런데 이 강력한 자기장을 쓰는 MRI는요, 강한 자석이라고 이야기할게요. 강한 자석을 쓰기 때문에 몸속에 심장박동기 같은 거 있지. 어떤 전기적 장치, 심장박동기나 혹은 철심 같은 것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좀 각각의 이제 X선과 강력한 자기장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도 생긴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MRI가 훨씬 더 고화질의 그런 영상과 사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MRI가 더 많은 비용을 들이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CT와 MRI의 어느 정도 차이점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장치는 바로 우리가 좀 많이 일상생활에서 볼 수도 있는 이 초음파 장치라고 하는 건데 이 친구는 초음파를 당연히 이용을 한 거겠죠. 초음파를 쏴가지고 여기 반사가 되는 그 시간차를 이용해서 이거를 영상화로 보여주는 원리인데 초음파의 가장 큰 장점은요, 인체에 무해합니다. 초음파라고 하는 건 앞선 그 X선이나 강력한 자기장에 비해서 훨씬 더 인체에 해가 없어요. 파장이 긴 음파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임산부들이 사용 가능하고요. 이 초음파는 실시간 이미지, 그러니까 영상으로 바로 지금, 그러니까 CT와 MRI처럼 찍고 나서 보는 게 아니라 그때 찍으면서 동시에 송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그런 장기의 구조, 그리고 태아, 아기 뱃속에 있는 태아를 관찰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그렇게 쓰이고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실제 태아의 모습이죠, 그쵸? 초음파를 통해 관찰한 태아의 모습인데 이거는 선생님의 아기예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잘생겼지? 이게 뭐지? 아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물리학적인 방식이 있으면은 두 번째 방식은 생화학적인 진단 방법이 또 있는데 피검사라고 하는 혈액검사랑 DNA 분석, 혈액검사나 DNA 분석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 있어요. 요거는 물리학적인 진단 방법이 아니고 두 번째, 생화학적인 진단 방법에 속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피검사, 혈액검사가 있습니다. 혈액검사는 혈액 속의 혈구와 혈장 성분의 수치를 비교해서 질병을 진단하는 방식인데 굉장히 좀 단순해요. 혈구를 검사했는데 적혈구가 적으면 당연히 이 사람은 빈혈인 거야. 그리고 백혈구가 많으면 백혈구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속에 해로운 그 병균들을 물리쳐주는 친구들인데 이게 많다는 얘기는 분명히 우리 몸속에 어떤 이상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백혈구가 많으면 몸에 염증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혈소판의 역할은 피를 굳게 해주는 혈액 응고의 역할을 하는 건데 혈소판 수가 적게 나와. 그럼 혈액 응고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혈장 검사를 하면 당연히 혈당량을 확인해서 당뇨 등을 진단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등을 검사함으로써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질병을 진단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혈액검사예요. 이렇게 주사기를 통해서 피를 적출해서 검사를 하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들 다들 아마 학교에서 혹은 보건소에서 해봤을 텐데 소변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지에 소변을 묻혀서요 나타나는 이 색의 변화를 관찰하는 건데요. 이제 소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속에 필요한 영양분이 다 흡수가 된 다음에 남아있는 노폐물이 나와야 되는 게 소변인데 만약에 소변 안에 불필요한 것들이 막 검출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포도당 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된다든지 혹은 단백질 이건 몸속에 흡수가 돼야 되는 건데
혹은 뭐 자멸이라고 해서 피 성분이, 혈액 성분이 검출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의 소변에 있다면은 이 검사지의 색깔이 변하겠죠. 그러면서 우리 몸속에 지금 어떤 성분이 흡수가 안 되고 있는지, 우리 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를 검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소변 검사. 그래서요, 질병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방하면 좋을 것 같냐 해보니까, 첫 번째는 예방접종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미리 이 병균, 우리의 몸속에 침입할 수 있는 그런 병균, 세균 혹은 바이러스의 성분이 조금 들어있는 백신이라고 하는 걸 투입을 해요. 그러면 우리 몸이 열심히 이 백신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 면역체계를 작동할 거란 말이야. 이 백신이 항원물질인데 면역체계를 작용해서 이 백신을 이겨낼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럼 나중에 실제 그 병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바로 이겨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접종받은 사람은 그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예방접종. 예방접종을 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예방접종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특히나 개인의 위생과 이 손을 닦는 그런 행위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하고 있는데, 요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언제나 꼭 중요하게 해야 될 겁니다.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을 깨끗이 씻고 손발을 깨끗이 씻고 세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세균과 바이러스의 감염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 중에 하나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끝났습니다. 오늘은 조금 시간이 짧을 수 있는데 또 과제가 또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과제를 하면서 또 이 학습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제 세 번째입니다. 감염성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위생 방법이에요. 개인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사회 수준에서 사회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 자, 각각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요 네이버 폼 주소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개인 수준, 사회 수준, 국가 수준을 고려해서 우리가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적어주시면 돼요. 300자 이상. 메일로 보내지 말고 요 폼 주소로 들어와서 여러분들 학번을 쓰고 제출하기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수업을 좀 마치겠고요. 우리 과제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지금 1차시 수업이 끝났는데 이번 주에 2시간 수업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바로 또 이어서 올릴 테니까 꼭 이번 주 늦지 않도록 남은 수업도 다 듣고 과제를 꼭 제출을 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고생 많았고요.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